MBS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MBS. 사랑이 가득한 MBS, 행복이 가득한 MBS, 한국 농업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투데이입니다. 최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인증을 취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땅 주민들이 직불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인데요. 친환경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국회에선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취소는 정부의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검증이 강화되면서 가속화됐습니다. 정부는 같은 농지에 대해 농업 경영체 등록은 땅 주인의 이름으로, 친환경 인증은 실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속에 걸린 땅 주인 중 일부는 직불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임차농익의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지를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는 임차농의 피해는 늘어가지만 이들을 보호할 조치는 없습니다. 임차농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하시던 관행을 하시던 간에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그냥 직불금 계속 받으세요. 나는 여기에서 심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 난 농사를 계속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친환경 농가는 좀 인증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농지법 개정이 제시됐습니다. 이영근 변호사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상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예외 사유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추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농업 생산성의 제고, 농지 합리적을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해야 하는 그런 헌법 규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를 위한 농지 임대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한번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선 8년 이상 자격농지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기 소유의 농지에 8년 이상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조치지만 농사는 임차농이 짓고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정수령해 자격 요건을 채우는 악용 사례가 느는 상황. 이런 허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도 지목되면서 친환경 농가에 농지를 빌려줄 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추가돼서 친환경 농업하면 더 부대 조치를 줘서 양도세 감면을 하잖아요. 여기는 50% 준다든지 여기는 80%를 준다든지. 간담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은영입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사망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씩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작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자 120명을 육성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시 119 상황실과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사망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이 목표대로 이행되면 근로자 1만 명당 농작업 사고 사망률은 현재 2.78%에서 2029년에는 2.38%로 떨어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2020년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올해 제2차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 기술 개발,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9년까지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는 농작업 안전관리자 총 12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시 119 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특히 농업 분야 중대, 고빈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며 농작업 환경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작업 사고 원인 조사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조사법을 정립하고 조사체계를 개발해서 많이 발생하는 고빈도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농업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도 강화합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부터 전국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으로 확대됩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 등도 개발해 보급할 전망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박재입니다. 늦겨울부터 초봄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실내에서 기르는 관엽식물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 아이비. 최근 아이비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충북대학교 연구팀과 관엽식물 20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관엽식물을 밀폐 공간에 두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을 주입한 후 저감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주입 후 2시간, 이산화황은 70분 뒤 저감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비와 커피나무가 이산화질소 저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비는 특히 인면적 1cm를 기준으로 1시간에 이산화질소 약 21나노그램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산화황 감소에는 봉해꼬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과가 가장 낮았던 자금우보다 최대 16배 높은 농도인 81나노그램을 저감시켰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이산화질소는 아이비, 이산화황은 봉해꼬리에 의해 특히 저감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관엽식물이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에서 나아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저감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 형태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가스 등의 물질이 공기 중의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관엽식물이 이러한 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 연구는 관엽식물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도 저감한다는 것을 밝히고 저감 효율이 높은 식물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아이비 등 저감 효율이 특히 탁월한 식물을 밝혀낸 점도 관엽식물의 활용도를 높인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농진청은 관엽식물의 공기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잎을 물로 닦아 먼지를 씻어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엽식물은 겨울철에 생장이 더뎌 평소보다 물을 적게 주고 흙이 습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MBS 김수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주거 공간이나 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3개 지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구당 사업비는 3년간 21억 원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협유통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충북 제천 봉양농협에 우수농산물을 직거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하나로마트 대치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봉양농협 대표 특산품인 건나물과 고추, 고춧가루 등이 인기리에 판매됐습니다. 수도권 소비자에게 지역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현지와서 팔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도농상세운동으로 소비자에게는 우리 지역에 좋은 농산물을 또 원가로 제공하고 또 우리 농가들은 이런 시기에 좋은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농협 유통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충남 예산군을 찾아 봄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하며 배추, 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한 할인 지원을 최대 40%까지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배추와 무는 지난해 폭염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김치업체와 유통인의 저장 수요가 늘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고온 열과 피해로 배추, 무 등의 가격이 높다며 생산량이 감소한 노지 채소류에 할당 관세 등을 활용해 수입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6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과일, 채소 할당 관세 물량 37만 톤을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립종자원이 종자산업 관련 업체들을 조사해 종자산업법 위반사항 9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7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2건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송치 건수는 전년 대비 49% 늘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도 주요 작물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불법, 불량 종자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수묘목과 시감자 유통 성수기인 2월에서 4월에는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 2명 중 1명의 코 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낙동강 녹조 발생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97명을 조사한 결과 46명의 코 속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0명은 재채기와 눈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단체 발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필요하다면 공동조사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2025 경상남도 인구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남도는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 청년 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 인력 10만 명 유입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도 총 인구 330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공제 사업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결혼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24시간 돌봄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 2만여 곳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 소상공인입니다. 또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 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83가구가 평균 약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해당 청년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이사에 든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2월 1일 거래 첫날 최저가에서 출발했습니다. 11만 2,400원대였고요. 다음 날을 기점으로 주 중반까지 쭉 상승합니다. 2월 4일에는 최고가 기록했고요. 15만 2천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까지 약 3만 원 정도 떨어지면서 마지막 날 7일 13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첫날에는 역시 13만 8천 원 최저가로 출발을 했고요. 2월 4일 주 중반까지는 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일에는 16만 3천 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는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2월 7일에는 13만 8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보겠습니다. 첫날 66,400원대 최저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비슷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약간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고요. 마지막 날 조금 상승하면서 74,6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2월 1일 77,000원 가장 낮은 가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주 중반까지는 크게 솟았고요. 이후 4일부터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떨어졌지만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오르면서 2월 7일에는 98,000원 최고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초반 이틀 동안은 가격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후 주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는 가격이 쭉 떨어졌습니다. 2월 6일에는 최저가 기록했고요. 6만 3천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만 원 넘게 오르면서 7만 5,6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월 3일 거래 시작되고 이틀 뒤에 가장 높았습니다. 8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이날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 주 중반 넘어서 후반까지 가격은 쭉 떨어졌습니다. 15,000원가량 빠지면서 2월 6일 7만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한번 가격 오르면서 83,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2월 1일부터 주 중반인 2월 4일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날 최고가였는데요.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격 큰 폭으로 떨어지죠. 2배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날 55,3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다시 한번 솟았다가 마지막 날 한 차례 떨어지면서 2월 7일에는 62,7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역시 주 중반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일에서 5일을 넘어가면서 한 차례 크게 떨어졌고요. 2월 5일에는 64,000원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2월 6일에 다시 한번 크게 올랐고요. 112,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날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조금 떨어지면서 78,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당근은 거래 첫날 63,000원 최고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까지는 가격 조금씩 하락하고요. 2월 5일에는 56,7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가격 다시 한번 상승하고요. 5,000원 정도 오른 61,1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2월 1일 63,000원 가장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월 3일까지 조금 상승했고요. 이후 주 중반을 넘어서 후반까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이틀 동안은 상승하면서 2월 7일 가장 높은 가격이었던 72,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부사 사과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주 초반에는 변화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 시작되고 나서 이틀 뒤였던 2월 3일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51,4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을 기점으로 6일 크게 올랐고요. 이날 86,4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원 넘게 떨어지면서 2월 7일 71,1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월 1일과 2일을 기점으로 한 차례 크게 또 하락했고요. 2월 3일에 53,000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가격이 비슷했지만 또 4일을 기점으로 이틀 동안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배 넘게 뛰었고요. 2월 6일에는 138,000원까지 오르면서 이날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5만원 정도 빠졌고요. 86,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상품 보시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자, 2월 1일 첫날 48,300원대 최고가에서 거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한 차례 크게 떨어졌고요. 이후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조금 더 하락하면서 2월 7일 34,8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거래 시작되고 난 이틀 뒤였던 2월 3일 최고가 기록했고요. 6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3만원가량 떨어졌고요. 마지막 날 2월 7일에는 39,000원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 봤는데요. 매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반입량, 품목별 낙찰 가격, 시세 추이 등은 매일 새벽 2시에 방송되는 낙찰 가락동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